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패션 디자인에 대해서 강의하기 전에 디자이너들은 본인의 작품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그 차별을 통해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때로는 작품으로 만들어진 아트 작품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런 작품들이 인정을 받아서 아주 고가의 작품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품들이 형태가 특이하거나 아니면 재료가 비싸서가 아니라 작가의 생각, 그러니까 그 철학이 작품에 반영되고 그 반영된 작품들이 대중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때 이것이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죠. 먼저 가장 일반적인 스타일인 티셔츠를 가지고 한번 작품화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티셔츠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저렴한 제품이죠. 시장에서는 몇천 원에 살 수도 있고, 그러나 백화점에서는 좀 더 높은 가격에 팔릴 수도 있겠죠. 그 티셔츠가 왜 제품의 차별화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티셔츠는 스트라이프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흑과 백으로, 그러니까 블랙과 화이트로 되어 있는 스트라이프인데요. 이 스트라이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검정은 그러니까 천민이나 농민 이렇게 볼 수 있고, 화이트를 양반으로 봤을 때 한번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양반이 될 수가 없고, 한번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왕이고 신하로 태어난 사람은 신하다. 이게 조선시대의 그 건국 이념 아니겠습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념을 들고 나왔고, 그것이 건국 이념으로 자리 잡음으로 해서 조선시대 전체 내 그런 봉건주의에서는 계층을 형성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작가가 얼룩말을 보고 이런 티셔츠를 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밑에다 제목을 자본주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사람은 태어나서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또 열심히 공부하면 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자본주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난 그래서 이 티셔츠를 자본주의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현대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생각일지 모르나 조선시대의 천민이 봤을 때는 역성을 한번 꿈꾸지 않았을까, 우리도 새로운 세상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꿈꾸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중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작품들, 이런 작품들은 항상 어느 시대에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정과 흰색의 티셔츠가 두 장 있습니다. 검정색 티셔츠 위에는 지옥이라고 제목이 적혀져 있고요. 오른쪽에 흰 티셔츠 위에는 뭐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천당? 이렇게 붙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야기 시작 전에 하얀 티셔츠를 보고 천당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동영상을 보는 중에도 천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겠죠. 그러면 작가의 스타일에 읽은 겁니다. 그 작가는 스타일을 가지게 되고 그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면 좋은 작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유사한 작품이 있었을 때 그 사람 작품일 것 같고 이 제목은 뭐일 것 같다 라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디자이너나 작가는 자기의 스타일을 가져야 되고, 그 스타일이 대중으로부터 선호를 받았을 때, 그랬을 때 부가가치는 형성이 되고 그 선호도에 따라서 좋은 디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에 광고 디자이너라고 하면 이 사진을 한번 꼭 쓰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스트라이프, 그러니까 정형화된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음료를 마심으로 해서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거 큰 메시지 아닐까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론에 대한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작품에 심을 수 있다면 높은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고, 그것이 좋은 브랜드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작품을 하는 거는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작가의 철학을 그 속에 담는 것이다. 네, 그것이 기능에도 적합하다면 그리고 많이 사용되어진다면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디자인과 작품 그리고 공예를 서로 같은 범주에서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세 개의 분야가 아주 다른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디자인을 뽑기 위해서는 그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 구상, 그게 작가의 철학이 되겠죠. 철학이 그 작품에는 반영이 되어야 좋은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은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디자인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디자인에서는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게 차용을 많이 이용합니다. 차용은 어떤 형태나 색상, 소재를 자기 작품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분이 자연물을 많이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물에는 이렇게 소라를 하나 가져왔을 때 형태와 색상, 소재라는 구성 요소를 차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패션은 아니지만 한지등 고상하죠. 네. 집안에 한지등 하나씩 있을까요? 네.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삶의 공간은 지금 아파트 공간이고 아파트 공간은 대부분이 모던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지 전통등을 울긋불긋한 한지 전통등이 우리 삶의 공간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우리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것은 소라의 형태를 따왔지만 색상 하나를 죽이는 것이죠. 소재도 죽였죠. 그래서 형태만 따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색상을 죽였기 때문에 모던한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용을 해올 때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지만 그 구성 요소에서 많은 부분을 생략을 시켜야 우리 모던한 생활 속으로 이 디자인에 적합하게 차용할 수 있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회화에서는 어떻게 작품을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짜장면집 문에 걸려있는 발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보는 사람마다 아마 다른 감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작가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보고 이 작품을 해석하라면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게 무슨 나무죠? 이게 자작나무죠? 네. 자작나무를 멀리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자작나무는 하얀 색인데다가 여기에 가지가 잘려진 나무 부분, 하여간 검정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도식적으로 옮겼을 때 세로선들이 보이고 나무 기둥이나 가지겠죠. 네네. 이런 줄기나 가지들의 세로선이 보이고 거기에 검정색들, 이런 색들이 지금 점점점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세로선을 없애고 점들만 모아놓게 되면 아마 아까와 같은 그런 작품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봤을 때는 이게 뭔 작품인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작품들을 여러 작품을 보다 보면 그 작가의 스타일이 보이고 그 작가의 스타일이 보였을 때 그 작가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작품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작나무가 있는데 자작나무에서 이 점들을 점으로 보지 않고 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선과 가로선 그리고 더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명암적인 선을 많이 넣어서 명암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굵은 스트라이프를 넣어서 재질감을 달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세로만 구분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작나무를 사실 옆으로 자르게 되면 이런 나이테가 보이고 이런 나이테가 이 세로선과 겹쳤을 때 이런 곡선과 원형이 이어지는 이런 작품으로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네.
전혀 이 작가는 이 나무를 갖고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유추를 하는 것이죠. 공감이 가시나요? 다음은 나무를 조작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거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이런 텍스처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나이테 부분이나 나무가 뭉쳐져 있거나 아니면 원형으로 잘라놓은 나무 원형들의 모임이랄지, 그 다음에 이건 장작을 펴서 봤나요? 네. 거의 장작인데 거의 작품이네요. 네, 작품 수준이군요. 이런 선들을 전부 모아서 한번 복합적으로 구성해 본 것들이 이런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이걸 작품에 적용시켰을 때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했을 경우는 독특한 아이디어질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자연물에서 차용을 하고 그 차용을 한 요소들을 디자인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는데요. 대나무라는 그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그거를 작품의 산업 디자인에 이용하는 그런 예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나무 자료 조사를 하게 되면 대나무는 보통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오죽이라는 대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대나무 색깔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나무는 푸르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료 조사를 하게 되면 대나무에도 다양한 종류의 색상들이 존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항상 곱고 그리고 우리가 보던 시각의 대나무 아니고래도 형태도 다양하고 그리고 크기도 아주 다양한 것으로 조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나무는 죽순이 자라서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디자인에서 디테일적인 부분 그리고 아이템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죽순의 실루엣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대나무의 형태에 있어서도 죽순은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기 때문에 의상의 구성 요소로 활용하기가 매우 많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나무를 크게 보면 그러니까 줄기뿐만이 아니라 땅속에 있는 그 뿌리들 대나무 꽃이 피는데요. 대나무 꽃은 잘 안 피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대나무 꽃도 핀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죽순에 있어서 그냥 외관적으로 보이는 것도 이쁘겠지만 이렇게 잘라서 본다거나 아니면 이걸 옆으로 자르거나 아니면 뿌리 있는 곳을 다듬어 보면 조그만한 원형들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조사를 통해서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분해해보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구성 요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작품에 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나무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만든 작품들이 여럿 있는데요. 공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튼튼할 것 같은 곱고 튼튼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몸에 좋을 것 같다는 이미지, 곧고 그다음에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뾰족하다는 이미지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 화장품을 발랐을 때 이렇게 싱그럽지 않을까 이런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도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